김민석 사퇴하지 마. 이재명 언질 받았나. 아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김민석이 지금 이재명 캐나다 가고 나서.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정치 토픽 2번에서 했던 말씀을 마저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피고인들을 막 자리를 한 자리씩 주고 감옥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조국이 그 감옥 안에서 언론하고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사면 대상이다. 사면 대상인데, 이 사면 대상이니까는 뭐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뭐 이재명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마치 미락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조국을 만나서 뭐 구속되기 전인지 후인지 만나서 자기가 집권하면은 조기에 사면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조국은 약속 지켜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청구서를 내밀듯이. 왜 그러냐. 조국 당에서 출마를 안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조국은 구속돼서 출마 못하지만 누군가를 조국 당에서 출마를 시켰으면은 호남에서 이재명 표를 상당히 가져갔겠죠. 호남을 중심으로. 그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끝까지 사퇴 안 하고 하면서 8몇 % 가져간 것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죠. 결과에. 그러면은 조국 당에서, 조국은 몰라도 조국 당에서 누군가 나와서 뛰었으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표를 잠식을 했을 거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사면시켜라. 이렇게 급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면 안 시키면은 뭔가 폭로할 수도 있겠죠. 가장 지금 폭로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화영. 이화영은 아예 SNS에 글을 올려서 감옥에 있는데 또 SNS에 누군가를 지켜서 올렸겠죠. 올려서 자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사면하라. 그러면서 또 자기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는 거기다가 뭐 송영길하고 조국하고 끼워 넣죠. 송영길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이제 사면하라. 왜? 그때 이재명에게 개항을 국회의원 자리도 물려줬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 이낙연과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대표하면서 막아줘서 당신 그 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나도 사면시켜줘. 앞다퉈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김용 곧 이제 뭐 확정 판결되고 그러면 추징금 내야 되죠. 그 추징금이 한 7억 원 정도.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그 호남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아온 겁니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죠. 이재명을 위해서 썼는데 자기만 지금 추징금 물어내야 되고 감옥 가 있고 이재명은 재판 다 중단되고, 그럼 또 뭔가 폭로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그 폭로 유력한 인물이 바로 이화영인 겁니다. 이화영은 폭로할 게 딱 하나 있죠. 그 전에 이재명에게 대북 성공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부인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그 이후에 그것을 철회를 하고, 그거 검찰청에서 나한테 술 주고 연어회 사주고 해요를 해서 내가 거짓 진술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나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았고, 지금 하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범인데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린다. 그럼 자기 혼자 재판 김성태하고 받다가, 이게 북한에 뇌물 준 사건이니까 특가법 10년 이상 징역 나오면 자기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죠. 그 상황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나에게 다 시켰고 나는 그것을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쪽쪽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은 쌍방울에 대해서는 난 레이 사입은 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고 대신 돈을 북한에 건네주니까는, 북한 가는 비용 같은 거 건네주니까는 이화영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근데 그게 이화영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가 발을 뺐는데 지금 자기를 사면 복권 안 시켜주면은 털어놓을 수가 있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걸 털어놔야지 자기는 주범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털어놓으면은 본인이 다 몽땅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 이야기까지 했다. 대속.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 어떤 죄를 대신 이제 그 받기 위해서 여기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화영이 자기 그 사면 복권 안 시켜주면은 그걸 폭로를 할 수가 있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면 복권은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지만은 대법원 확정 판결 돼야지 사면을 하죠. 또 하나는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제 막 시작을 하죠. 이재명 본인도 피고인인 그 재판이 진행을 하는데 사면을 못 시켜줘. 그러면 이화영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폭로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재판이 지금 대북송금 재판은 아직 추후 지정이라는 결정도 안 했습니다. 7월 중순쯤인가요? 7월 말쯤인가 그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재판을 안 열더라도 만약에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다면은 이화영 재판에서 나온다면은 그 재판부가 추후 지정을 해놨다고 해도 그 재판 안 열 수 있을까요? 이재명에 대한. 그래서 저는 변수가 지금 차고 넘친다. 이 상태로 이 모든 재판이 5년 동안 중단된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차고 넘치는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예, 2부에서 드리던 말씀을 좀 또 이어서 드렸고 지금은 주제가 김민석 사퇴하지 마. 이재명이 언지를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행세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선 김민석 그가 관련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죠.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네 가지가 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 네 가지가 이게 원래 그 김민석이 어제 1월까지 내가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면은 말끔히 해소될 거야. 그랬죠. 그런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거야 뭐 새로운 주말에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막 터지니까 어설프게 해명했다가 더 이제 강하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오고 하니까는 이제 지켜보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해명을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SNS에 뭐 몇 가지 올렸는데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4대 의혹을 하면은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들의 법안 공동 발의 의혹. 김민석 아들. 교내 동아리가 만든 어떤 습작 같은 것을 표절 예방 교육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아버지인 김민석이 공동 발의했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코넬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한국에서 한국 학생이 얼마나 똑똑하면은 이 학생들 고3 학생들이 이 연구를 했는데 표절 예방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한국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라서 법으로 만들려고 발의를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 발의하는 건 그냥 발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 습작 수준이니까는 그냥 묵혀놨다가 없어진 법안이죠. 자동 폐기된 거.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조국 아들 딸처럼. 근데 스케일이 더 크죠. 여기는 아예 국회를 이용을 합니다. 입법부를 이용을 한 겁니다. 조원하고 조민은 무슨 뭐 로펌 이용하고 저하고 로펌 이용하고 또 이 동양대, 서울대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입법부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더 크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 이번에 또 관련이 됐다. 그 강모 씨 이야기죠. 강모 씨.
그 의혹은 지금 계속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차용증 또 그날 그 4천만 원을 강모 씨에게 빌리는 날 9명이 1,000만 원씩 차용증을 써줬는데 그게 지금 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중에 또 이게 사실상 이 그러니까 채무를 위장한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 한 명은 그 강모 씨의 회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은 강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에 이 9명에게서 1,000만 원씩 받았다는 건데 빌렸다는 건데 그걸 다 차용증을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이 핵심인 강모 씨의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강모 씨가 다른 사람들 이름을 자기가 다 차명을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돈을 다 준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생기는 거죠.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5년 전에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던 것이 이번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5억대였던 것이 이번 달 기준으로 플러스 2억대로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8억 원 가량이 늘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들어온 세비는 그 5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으니까는 5억 1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5억 1천만 원 들어왔는데 그 재산이 8억 원이 늘었습니다. 3억 원이 더 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뭐 초징금을 갚았다고 하고 또 초징금을 냈고 생활비를 하고 하니까는 전체 한 10억 정도가 늘었다. 오히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그대로 잡은 겁니다. 잡아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죠. 인사청문회에 정인 신청을 했는데 그 강모 씨라는 사람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하고 계속 김민석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강모 그리고 김민석의 전 부인 그리고 현 부인 인사청문회 정인으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전 부인은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김모 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그 논란을 벌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정가가 그렇게 있고 그 동종 수법으로 지금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막 드러나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무법천지가 된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캐나다로 G7 회의하러 가버렸죠. 자 가니까 아마 가면서 김민석에게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사퇴하지 마. 버텨. 라고 말하고 간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 숱한 이유, 재판 5개가 있어도 뭐 나도 하는데 뭐 그런 생각 아닐까? 그래서 넌지시 언제를 준 것 아닐까? 사퇴하지 마.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경제 관련 부처들을 소집을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업무 보고를 받고 마치 대통령이 지시하듯이 합니다. 아마 이재명이 사퇴하지 마. 그러거나 그 캐나다 갔다 올 때까지 잘 좀 챙겨.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대통령이 이 해외 순방을 간 그 사이에 대통령 행사를 하는 겁니다.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후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곳에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공개리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이렇게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는 청문회 준비해서 이 어떤 국정 구상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는 비공개로 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 정도는 이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총리 후보자 자격에서 공개적으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직인 이재명의 허가나 지침이 없으면은 큰일 날 일이죠. 마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해외선만 가 있는 사이에. 진짜 아무런 이재명으로부터 언제를 안 받았는데 이렇게 했다면은 글쎄요. 자, 업무 보고에 기재부, 가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해양수산부 모든 부처 다 불러내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는 이례적인 상황에 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을 재신임하겠다는 그러니까 김민석 사퇴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나라에서 재소자와 피고인이 득세를 하고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전 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장관은 아니지만은 고위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지침을 내리는 이런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돼 버렸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김민석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것을 새벽에 오늘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이재명하고 똑같죠. 사건 지어낸 거다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이 뭐냐면은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에게서 2억 원을 지원받고도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수사를 받았고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초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00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그때 돈 받았던 데가 2002년입니다. 2002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말기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1997년 대선에 당선됐죠. 그리고 1978년 2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는 김대중 정부 말기 때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표적 사정이었다고? 김민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자기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인물을 김대중 정부 검찰이 표적 사정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3년 3월부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갑니다. 2월부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대법원까지.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기를 표적 사정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무법천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